네, 뉴스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재의 이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이 시각부로 파면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뭐 현재 시민들의 반응이 지금 양분돼 있는데 박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 헌재의 전원 일치 판단이군요. 예, 우선 이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여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또다시 파면되는 대통령을 갖게 한 그런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의 파면이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향후에 이 갈라진 대한민국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치인으로서 특별히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탄핵 심판의 적법성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적법하다고 다 인정을 했고 5가지 탄핵 소추의 그 쟁점들,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 그다음에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의 문제, 그다음에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 이런 문제가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 모두 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다 있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문영배 소장이 이야기했던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킬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 긴급구원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직을 연장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제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의 그 판결문을 이용해서 예상했던 그 말을 그대로 했고요. 그러면서 또 정치권이 앞으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야 할 그럴 또 판결문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전행으로 인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정치적으로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국회 전행이라고 하는 국회 파행의 사태는 일방의 책임이 아니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로 해결해야 할 정치 문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판결에서 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 타협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회,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민주주의 조화를 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아픈 이 기회를 우리가 겪으면서 국민들이 아픔을 겪겠지만 그러나 정치권에 어떤 이 판결문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정치권의 과제를 그렇게 판결문을 통해 선언적으로 또 말씀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아마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재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그 논리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은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야당의 입법 독재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 전후 사정을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라든지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하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헌법 수호의 그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결정이었고 정치적인 편향성이 반영된 것 아닌가 또는 더 나아가서 탄핵 심판 초기부터 사실상 어떤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재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결과가 판결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불만이 솔직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뭐 헌재에서 조금 전에 이 곽정군 전 사령관의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어떤 진술이나 홍장원 전 차장이 만들었다는 그 메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은 많았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곽정군 전 사령관의 주장이나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을 모두 다 그냥 그대로 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듯이 설명을 네. 했지만 증거 판단은 그 형사재판의 증거 판단과는 좀 다르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대면서 이런 부실한 증거를 사실 인정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보고 싶은 사실만 모두 보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사실 인정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 인정의 토대 위에 결론을 내리고 나서는 사실 만족스러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이런 판결이 계속될 때 그동안의 헌법재판소가 사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그렇게 신뢰를 받지는 못하는 결과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재판을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해왔느냐, 그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느냐라는 그런 인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판결을 하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뭐 아쉽습니다만 아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이 결과를 좀 존중하고 승복한다는 지금 그런 그 모드로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그 다가올 뭐 어떤 그런 조기 대선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당으로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국정 안정을 해야 되고 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민생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 결정문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왜 이렇게 그 오랫동안 38일 만에 결국은 그 심리 종결하고 오늘 결정 선고까지 38일이 걸렸는데요. 좀 늦어지게 된 배경은 결국은 증거 채택의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4명의 재판관들이 보충 의견을 지금 낼 정도로 어떻게 증거를 채택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그 헌법재판소로서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그 형사소송법을 뛰어넘는 그런 증거조사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중인 그 사건의 기록 송부를 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적으로 상당히 또 많이 그렇게 또 기록 송부를 했고 사실 근데 그러한 거기서 온 그런 기록들이 결국은 이번에 사실 인정의 어떤 그런 그 또 기초 자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그 전문 북칙 그 완화랄지 아니면 그 증거 채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단심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것이 이제 이번으로 이렇게 그 무차별적인 또한 기준 없는 그런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그리고 또 인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둘 수밖에 좀 없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이 권한대행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항상 그 정치권은 관용과 자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고 어느 쪽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만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지 간에 국회에 대해서 또 야당에 대해서 관용과 자제 그리고 대화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통합의 메시지가 지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금 민주당 최고회의 중이라고 합니다만 통합의 메시지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어질 그 국회
조기 대선에서는 이 승자독식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개헌이 저는 개헌을 통해서 정치 체계 그리고 또 승자독식의 이러한 지배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